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죠. 저희 집이 공사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다 바꾸는 바람에 저 배경도 조금 바뀌었고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못 찾아뵀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캐나다 캐시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알바를 해도 기왕이면 대기업에서 해라. 대기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캐나다에서 그냥 이름이 있는데 뭐 맥도날드도 괜찮고요. 티몰튼도 괜찮고 스타벅스도 괜찮고요. 아무 데나 상관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데서 일을 하셔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선 캐시잡이라는 것 말 자체가 콩글리시입니다. 캐나다에서는 under the tabl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under the table. 책상 밑에서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under the table, 캐시잡 하면 캐나다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캐시잡을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선 캐시잡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캐시잡을 내가 15불 이쪽에서 준다 그래요. 근데 캐나다에 있는 뭐 예를 들면 티몰튼 같은 데서 뭐 15불을 준다 그래요. 그러면 뭐 텍스 내고 뭐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자, 왜? 작으니까 좀 미치죠. 이쪽이 좀 높아요. 15불. 아무래도 텍스 제하고 뭐하고 하면 좀 낮아요. 자, 그치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현재는 캐시잡을 하는 게 편합니다. 아무래도 사장님도 한국 사람이고 말도 통하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들이 캐시잡으로 한국 분이 주인이신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1년은 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상황 돌아가는 것도 모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렇지만 저는 그 길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뭐 국가에 뭐 충성을 해가지고 뭐 다들 텍스 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손해가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한국 분들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울리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울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말만 안 쓰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요. 영어는 쭉쭉 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뭐 중국 사람이든 뭐 일본 사람이든 아니면 무슨 동남아 어쨌든 걔랑 저랑 영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통하더라. 그리고 내가 손짓 발짓을 이렇게 하니까 통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영어가 한 단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저도 생각을 해보면 언제 영어가 쭉 늘었느냐. 저 기억이 나요. 처음에 회사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너 그동안 뭐 했니? 그러니까 영어를 제가 잘 못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영어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영어를 진짜 못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늘었느냐? 이게 회사에 출근을 하면서 이게 영어가 쫙 늘어나더라고요. 왜? 맨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맨날 가서 미팅을 해야 되고요. 제가 떠들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가 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캐시잡에서 안정되고 어떻게 보면 뭐 만족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의 기회를 잃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10년이 진짜로 다른 거예요. 처음에 물론 어렵지만 내가 이거를 한번 도전을 하시게 되면요. 처음에 1년은 진짜 힘듭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느낌이 나지만 그렇지만 누가 나를 고용을 해준다면 저는 화장실을 청소를 해도 그런 데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영어를 자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제가 한 단어를 뱉어도 이렇게 영어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영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국 분들하고 캐시잡을 하시게 되면 문제는 뭐가 있냐면 한국 분의 컬처가 그대로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밥 숟가락을 딱 떴는데 손님이 쫙 있어요. 한국 사람들 정서는 어떤 게 있냐면 밥 숟가락 놓고 가가지고 도와드립니다. 그죠? 자, 왜? 바쁘니까. 그게 한국 사람 정서야.
근데 캐나다 사람들 정서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12시 딱 돼가지고 아 이거 저 점심시간이에요. 그러면 알람을 30분을 딱 맞춰 놓습니다. 땡 할 때까지 줄이 아무리 길어도 캐나다 사람들은 와서 일을 안 해요. 밥 숟가락 놓고서는 일을 하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30분의 점심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오전에 15분, 저녁에 15분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8시간을 일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1시간을 쉬시는 겁니다. 자, 거기서 벌써 다르죠. 여기서는 8시간을 꼬박 일을 하셔야 돼요. 밥을 숟가락을 놓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딱 7시간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8시간의 비용을 받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는요, 베네핏이 있습니다. 자,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캐나다에서는 풀타임과 파트타임이 있어도 둘 다 여러분들 베네핏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풀타임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파트타임 하는 경우는 일주일에 이 사람이 28시간이었던가 뭐 이 기준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베네핏이 있어요. 자, 의료보험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의료보험 자체는 국가에서 해주는 거는 사람이 죽지만 않을 정도만 해주는 거예요. 자, 내가 눈이 나빠가지고 좀 불편해요. 내가 이가 좀 시리고 아파서 불편해요. 자, 이거는 캐나다 국가에서 안 해줍니다. 저 안경이 뭐 싼 거지만 진짜 한 300불 줬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저희 아들 안경 450불 뭐 이렇게 줬습니다. 자, 치과도 마찬가지죠. 스케일링 한번 받아보세요.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를 누가 해주느냐? 베네핏이 해주는 겁니다. 회사 베네핏에서. 자,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아무리 저희 회사에서 캐시어를 파트타임으로 하는 친구들도요, 일주일에 몇 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들한테 베네핏을 줍니다. 그래서 뭐 안경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는 물건을 사면 10% 디스카운트 뭐 이런 것까지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파트타임이건 풀타임이건 간에. 자,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는 진짜 중요한 게 내가 아파가지고 한 3개월을 쉬어야 돼. 자, 이러면은 월급의 한 60%가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런 베네핏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학생이야. 회사에서는 뭐 예를 들면 캐시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뭐 일주일에 뭐 한 30시간 일을 하면서 학교도 가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베네핏 커버되죠. 이 친구들한테. 그 다음에 장학금이 나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캐나다에서는 도와줘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런 쪽에서 일을 했다는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경력에 들어갑니다. 캐나다 경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파이낸스에다가 이력서를 넣으려고 그러고요. IT 디파트먼트에다가 내가 이력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캐나다 경력이 하나도 없어. 왜? 캐시 잡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팀홀튼이 됐건 어느 가게에서 캐시어를 했건 맥도날드에서 일을 했건 자, 이거를 쓰게 됩니다. 아무리 IT 잡이어도 이걸 쓰는 거예요. 나 맥도날드에서 3년 일했어요. 그러면서 공부했어요. 자, 이거 쓰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사람이 캐나다 경력이 있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캐시잡은 그런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내가 접근성이 있고 처음에 보면 돈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지만 결국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 쉬는 시간 제대로 쉬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조금 텍스를 내고 내가 돈을 조금 적게 받는 것 같지만 내가 놀 거 다 놀고 그리고 베네핏 받을 거 다 받고 그러면서 일을 하는 게 캐나다 파트타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물론 두렵습니다. 근데 어차피 캐나다 이민이라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왕이면 어차피 도전을 할 거면 왜 캐시잡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을 취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운 거죠. 도전을 하셔라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전을 하시면 여러분들 10년 후에 내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힘들었지만 낑낑대면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여러분들 10년 후에는 아, 내가 그때 잘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